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 김규리 경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학교폭력 사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앞에 보이는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동안 너무나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제목에서 벗어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탈출하자는 의미에서 자충우돌 학교폭력 탈출기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무심코 내가 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만나 각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체, 재산, 정신상의 피해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입니다. 친구의 몸에 닿아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져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이나 친구의 실내화 등을 발로 차서 멀리 보내버리는 행동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입니다. 친구가 못 보던 물건을 학교에 가지고 왔네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잠깐만 써보기 위해서 빌렸는데 돌려주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져도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이런 행동들도 해서는 안 될, 친구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고 친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행동이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더라도 친구에게 삼각김밥 좀 사와라 라면서 강제로 시키는 것 또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친구가 가진 약점을 이용해서 놀리는 행동들, 패드립 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여러분, 다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하고 있죠?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초대된 반톡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친구가 보낸 문자,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도 있었을 거예요. SNS상에서 협박하거나 욕설하는 행동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겠지만 야한 사진이나 무서운 사진을 전송하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자, 학교폭력의 정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즉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는 학원, 놀이터, PC방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라는 말은 당하는 사람, 즉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했어요. 이건 학교폭력일까요? 네, 맞아요. 담임 선생님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제명들이 보이시죠? 어려운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지금 3명의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명의 친구들이 다홍이라는 친구를 괴롭히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주말에 다홍이네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 다웅이는 함께 PC방에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가기 싫다는 다웅이의 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억지로 다웅이를 데리고 PC방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방금 다웅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렇게 친구의 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정강이를 차는 행동은 학교폭력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폭행이라고 배웠죠? 계속 볼게요. 이 친구들은 다웅이에게 자신의 게임 비용까지 억지로 내게 했고 심지어 컵라면과 핫도그를 사오라며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이런 행동들은 금품 갈취 또는 강요에 해당돼요. 오늘 다웅이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겠죠? 여학생이 울고 있네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약한이는 눈이 작은 여학생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힘센이랑 그 친구들이 약한이를 보면 야 뜰라라! 라고 별명을 부르고 놀렸습니다. 여기서 뜰라리는 눈 언제 뜰래? 라는 뜻이었어요. 힘센이와 그의 친구들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힘센이랑 그 친구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약한이의 별명을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이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던 약한이에게 뜰라리라는 별명은 너무나도 스트레스였던 것이죠. 이런 말들도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학교폭력 중 하나인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실 힘센이랑 그 친구들이 약한이를 괴롭히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대놓고 놀리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이 매일 이용하는 화장실 벽에 커다랗게 약한이의 눈에 관한 낙서를 한 것이죠. 낙서 때문에 약한이를 잘 모르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약한이의 별명을 불러대고 있었어요. 약한이는 정신적인 피해를 심하게 입었답니다. 단순히 재미로 낙서한 것인 것 뿐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일까요? 그럼요. 낙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장난이더라도 친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약한이는 힘센이에게 너무 힘들어, 그만해 라고 용기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한이에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힘센이의 패드립만 돌아왔답니다. XX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반 친구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은 당연히 모욕죄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몇 개의 사례들을 봤는데 힘센이가 약한이를 괴롭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나요?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일으킨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장난이었어요. 재밌어서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였습니다. 나는 장난이었지만 나의 말, 나의 행동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죄가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반 친구들이 모두 초대되어 있는 단체 톡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의 비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예민이의 반에는 힘세고 목소리도 큰 우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 모두 그 우주의 말이라면 꿈쩍도 못하죠. 우주가 축구를 하자고 하면 모두가 일어서서 우주를 따라가고 우주가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면 또 모두가 일어나서 우주를 따라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민이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남아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 예민이의 모습을 본 우주는 너 혼자 뭐하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무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민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 친구들 전체가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우주가 예민이에 대한 비하를 하자 반 친구들 다 같이 동조하는 상황에 예민이는 집에 와서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었어요. 우주와 반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도 사이버 모욕죄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SNS에서 친구를 비하하는 것도 폭력이니 앞으로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합성 사진은 괜찮을까요?
티격이와 태격이는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자 티격이는 태격이의 혐오스러운 합성사진을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태격이를 가리키는 사진이어서 태격이는 티격이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티격이는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어요. 티격이의 이러한 행동도 학교폭력일까요? 맞아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티격이에게는 장난이었지만 태격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어요. 자왕이는 지난 체육 시간 이후 화장실에 가서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 칸 위쪽으로 올려다보니 우왕이가 카메라로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지 뭐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우왕이에게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멈췄지만 우왕이는 장난인데 뭘 그러냐며 하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우왕이의 행동도 성폭력에 해당되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요즘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친구가 괴롭히는 그 순간 단호하게 싫어, 하지 마 라고 표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는 나도 재밌는 것처럼 저 친구도 재밌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며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요. 혹시나 애정 표현으로 그 친구를 살짝 쳤는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다면? 맞아요. 바로 그만두고 사과를 해야겠죠? 여러분은 싫으면 싫다고 할 줄도 알고 잘못을 알면 즉시 멈추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폭행 피해는 맞은 부분을 촬영, 진단서를 받아두고 사이버 피해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캡처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경찰 수사에 꼭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과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담임 선생님,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보복이 두렵다거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를 더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 신고는 112, 학교폭력 신고는 127로 전화해주세요.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선생님의 번호를 직접 연락해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